특성입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중독 진단을 보겠습니다. 책은 중독 평가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 중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독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나온 것은 정보화진흥원에서 만든 거죠. 2011년도에. 그래서 표준화된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소위 K 척도, 그렇죠? 이것이 이제 유아용도 있어요. 유아용 관찰자용이 있고 청소년용과 성인용이 있는데, 청소년용과 성인용은 자기보고식 있고 관찰자용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문항이 15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점 척도로 되어 있죠. 4점 척도. 자, 우리 책의 206페이지 보면은 K 척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위 요인과 문항수에서 책 보세요. 일상생활 장애에 대한 문항이 5문항, 긍정적 기대가 1문항, 금단이 4문항,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이 3문항, 일탈행동이 2문항, 내성이 4문항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K척도 청소년 관찰자 진단 구성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 및 고등학교에 대한 관찰자, 문항은 20문항 예안이로 되어 있고요. 하위 요인 문항수. 자, 책을 보면은 이 책 우리 208페이지 한번 보세요. 208페이지. 요 책이죠, 요거. 예.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척도. 문항이 15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1번부터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단계. 오프라인에서 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많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두면 또 하고 싶다.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실제에서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봤지만 실패한다.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인터넷을 하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다.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인터넷 사용 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인터넷이 생각나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입니다. 네,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면요, 척도를 보면은 일단 고위험군이 있고요, 잠재적 위험 사용군이 있고요, 일반 사용군이 있어요. 자, 먼저 이 일반 사용군을 보면은 여기 중학교 고등학생 경우에는 총점이 40점이야. 그리고 1요인이 13점이야, 3요인이 11점이야, 4요인이 11점 이하인 경우, 네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경우 일반 사용군입니다. 그래서 1요인, 2요인, 3요인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1요인 문항 1번 문항, 5번 문항, 9번 문항, 12번 문항, 15번 문항이 1요인이고요. 3요인은 3번 문항, 7번 문항, 10번 문항, 13번 문항이 3요인이고요.
사요인은 3번 문항, 8번 문항, 11번 문항, 14번 문항이 4요인입니다. 계산을 해서 하고요. 초등학교 학생 용어엔 총점이 38점 이하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 사용군이죠.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이제 일반 사용군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인 경우 1일 약 2시간, 초등학생인 경우는 1일 1시간 정도의 접속 시간을 보이며 대부분 인터넷 중독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 여기 해당되면요. 심리적 정서 문제나 성격적 특성에서도 특이한 문제를 보이지 않으며 자기 행동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며 심각한 외로움이나 곤란함을 느끼지 않는다. 인터넷의 건전한 활용에 대하여 자기점검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 이건 이제 일반 사용군.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 사용군 뭐죠? 고위험 사용용은 여기에 한정 보면 1에 해당하거나 2번에서 4번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요거 중고등학생 경우에 요거 44점 이상, 그럼 그건 고위험군이죠. 그 다음에 초등학생 경우에는 42점 이상 고위험군입니다. 그 다음에 1번,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 4번, 즉 1요인이 15점 이상, 3요인이 13점 이상, 4요인이 14점 이상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고위험군. 그 다음에 초등학생 경우는 이거죠. 1요인이 14점 이상, 3요인이 13점 이상, 4요인이 13점 이상 경우 해당되는 경우 고위험군이라 보죠. 1요인이 14점 이상, 3요인이 13점 이상, 4요인이 13점 이상 경우 해당되는 경우 고위험군이라. 자, 한번 보죠. 설명 보죠.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고위험 사용군은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면서 내성 및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대인관계는 사이버 공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며 오프라인에서의 만남보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더 편하게 여겨진다. 인터넷 접속 시간은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1일 약 4시간 이상, 초등학생의 경우 약 3시간 이상이다. 중고등학생은 수면 시간도 5시간 내외로 줄어든다. 대개 자신이 인터넷 중독이라고 느끼며 학업에 곤란을 겪는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감 및 불안한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흔하며 성격적으로 충동성, 공격성도 높은 편이다. 현실 세계에서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자, 인터넷 중독 성향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과 도움이 요청된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재적 위험 사용군은 그러면 1번에 4번 중 어느 하나라도, 그러니까 1번 요거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총점이 41점 이상에서 43점 이하 그 사이에 있거나 2번, 3번, 4번 그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잠재적 위험 사용군.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로 39점 이상부터 41점 이하 그 사이 있거나 1번이거나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바로 잠재적 위험 사용군이다. 보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사용군은 고위험 사용자에 비해 보다 경미한 수준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보이며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집착을 하게 된다. 학업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 불안정감을 보이지만 절반 정도의 학생은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 대체로 중고등학생은 1일 약 3시간 정도, 초등학생은 2시간 정도 접속 시간을 보이며 다분히 계획적이지 못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며 자신감도 낮은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잠재적 위험 사용군은 인터넷 과다 사용의 위험을 깨닫고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며 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건전한 인터넷 활용 지침을 따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척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찰자 척도예요. 고요. 또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관찰자 척도죠.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에 대한 관찰자, 즉 상담자나 교사나 학부모.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하죠. 그래서 대상자가 누군지, 관찰자가 누군지. 자, 그래서 관찰자가 대상자를 보고서 체크를 하고 이 척도로 하는 겁니다. 척도로 해서 이제 똑같이 나오죠. 어떻게 하는지. 고위험 사용군, 잠재적 위험 사용군, 일반 사용군.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자가진단 척도 똑같이 15문항이 있어요.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즐겁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면 요거 해봤지만 실패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하기 어렵다. 숙제, 공부, 학원 수강.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한다.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 상태에 빠진다.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습관화되었다. 속도를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대처를 보겠습니다. 예방과 대처. 자, 예방과 대처, 먼저 정부의 대처를 보죠. 정부의 대처를 보면은 특히 여성가족부의 대처와 미래과학창조부 두 가지 있어요. 여성가족부는 이제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하고 전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가족 치유 캠프 같은 거, 가족 치유 캠프나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죠. 그다음에 특히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발굴에서부터 상담, 치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책에 있죠. 우리 책 214페이지 보세요. 214페이지. 뭐죠? 자, 그래서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 절차,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발굴, 그래서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실시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단계약 끝나면 이제 상담하죠. 발굴한 다음에 상담. 중독 수준별로 상담과 치유를 실시한다. 이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공전, 질환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치유하죠. 치유 프로그램. 그래서 치유 특화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인터넷 치유 캠프, 가족 치유 캠프, 상설 치유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 마을에서, 그죠? 치료비 지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후관리도 합니다. 사후 모니터링, 청소년 동반 지원, 그 다음 동반자 지원, 멘토 지원, 사후 모임 지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예, 미래과학창조부. 여기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죠. 정보화진흥원에서 뭐냐면 스마트 쉼터 개설합니다. 이 스마트 쉼터는 이 과도하게 인터넷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전화 상담 혹은 게시판 상담, 예방교육, 상담, 그다음에 예술치료 이런 것들을 하죠. 방문 상담도 해줍니다. 스마트 쉼터는 전화번호 1599-0075이죠. 전국에 18개의 센터를 갖고 있다. 이것이 스마트 쉼 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자, 정부의 대처. 그 다음 이건 대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예방 보죠. 예방. 자, 예방하기를 보죠. 예방하기. 인터넷 중독 예방하기. 일단 인터넷에 중독되면은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가능한 한 일찍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처음 인터넷을 시작할 때부터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부모가 모델링 되기,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하기,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활동들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방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이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그렇죠? 가정에서는 먼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는 거실에 둔다거나 정해진 시간에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부모 중에 자녀가 어릴 때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하지 못하고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장려 묵인하다가 청소년 시기에 대해서 갑자기 인터넷 사용 못하게 하도록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자녀와의 관계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줄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처음 자녀가 인터넷 사용할 때부터 컴퓨터를 거실에 두고 인터넷 시간을 조절하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인터넷 중독 예방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역시 각자 소유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의 합의하에 집에 오면 거실의 특정 장소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만 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장소에다가 놓고. 이때 부모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죠. 특정 장소에 스마트폰을 놓고 하는 거.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모델링 되기. 그래서 인터넷 사용에 대해 자녀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모는 끊임없이 인터넷 사용한다면 이게 안 맞죠. 예방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동참해야 되죠.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하기. 이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서, 정서적으로 기댈 것이 없어서 이런 거죠. 평소에 자녀와 함께 다양한 활동, 뭐 등산이나 캠핑이나 외식 통해서 자녀가 인터넷보다는 실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활용. 이거는 자녀가 유해한 사이트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인터넷 사용 조절 프로그램 혹은 유해 차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대처하기는 이제 인터넷 중독 청소년 또는 인터넷 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점검하기. 그래서 인터넷 사용으로 학교 생활 등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늦잠 자기 때문에 지각이나 결석을 많이 하게 되죠. 또한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고요. 결석을 많이 한다든지 성적이 하락한다든지 하는 경우, 친구 없이 혼자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 모두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점검하기입니다. 분석하기.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 의심되면은 인터넷 중독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수준을 분석할 필요가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진단 척도, 그걸 가지고 중독 정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이 고위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뢰를 해야 됩니다. 중위험인 경우는 스스로 또는 부모, 전문가 등의 도움하에 다음 단계를 실행합니다. 그렇죠? 또한 문제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개입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특성하고 환경적 특성 또한 함께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심리적 특성으로는 이제 우울, 불안, 충동성 등 성격, 인터넷을 하고자 하는 동기, 변화 욕구 등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환경적 특성에는 부모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부모의 지원 정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환경적인 특성들은 문제를 강화하거나 또는 개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인식하기. 분석하기를 통해서 이제 문제 인식하기.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이 그것이 왜 문제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중독되어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갖게 하는 거죠. 이때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변화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변화할 수 있다. 변화에 대한 자신감. 대부분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다고 해도 내가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줄이고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 인식합니다. 다음, 목표 세우기.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다면 변화에 대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줘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하루에 4시간씩 하던 청소년에게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만 하라고 하면 실현 불가능하죠. 점차적으로 하게끔. 청소년과 대화를 통해서 무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목표를 정합니다. 6시간 내지 5시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매일 꼭 목표를 지키는
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나 교사들이 격려해 줘야죠. 그럼 그렇지. 네가 뭐 하겠어? 뭐 이러면 안 돼. 할 수 있어 하고 지지해주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인터넷 외에 여행이나 친구와 놀기나 등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빠질 수밖에 없던 원인이 있었다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도록 해줘야죠.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5단계. 단계는 변화 체크하기. 변화 체크하기.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실패한 날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성공한 날에 초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성공에 초점을 두는 거죠. 즉, 성공한 날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된다면 그날을 칭찬해주고 그날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점검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실패한 날이 많다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도록 해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터넷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자, 여기까지 인터넷 중독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에 있는 보고서를 내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고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하시면 되고요. 가볍게 하시면 되고, 이번 주에 인터넷 중독을 봤으니까 공부했으니까 이제 우리 책 208페이지에 있죠.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학도 분들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보시고 그리고 그대로 해보셔서 이제 그 척도, 요 척도로 자가진단 척도를 가지고 내가 고위험군인지 잠재적 위험군인지 아니면 일반 사형군인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 척도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212페이지에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요거 해보세요. 요거 해보세요. 같이 해보시고 여기 연월일 이름 넣으시고 체크하시고 요거 그대로 요거 그대로 캡처하셔서 위에 평가 척도 요거로 평가하셔서 여기 있는 여기 있죠? 고위험군이면 이 중에서 뭐가 해당돼서 고위험군이 됐다. 잠재적 위험군이면 어디에서 요거 해당돼서 잠재적 위험군이 됐고 여기 설명 있죠? 설명 그대로 쳐보세요. 일반 사형군이면 어떤 요인으로 일반 사형군이 됐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 설명 여기다가 설명 쳐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요거 한 장, 평가 한 장,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요거 한 장, 그 다음 평가 한 장, 이렇게 해서 4장 구상하셔서 이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천대학 온라인 교육 시스템 그 위에다가 그냥 올려주세요. 아셨죠?